한국폴리텍 대학 성남캠퍼스 IoT 소프트웨어과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래밍 언어 교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C 언어, 자바 언어, 파이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교과목에 대한 기초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그 실습 교과들과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해두셔야 되는 교과목입니다. 지금 보시는 편은 저희가 IoT 소프트웨어과의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전체 교과고요.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세 개의 교과가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련된 교과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C, 그 다음에 자바 쪽에 관련된 것이 세 개가 있고요. 이걸 1학년 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뭐냐면 여기서 배운 프로그래밍 언어들 활용하는 교과목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모든 교과가 다 활용이 되고 있죠.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프로그래밍 언어이긴 한데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SQL이라든가 VBA라는 프로그램 언어가 있으니까 이건 따로 여러분들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때 C 언어들 배우거든요. 근데 이 C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이 C 언어를 가지고 IoT MCU 기초 실습이나 마이크로 프로세서, 디바이스 제어, 융합 실습 이런 데 다 사용이 되고요. 여기 인베디드 기초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 언어나 아니면 파이썬 가지고 프로그래밍 연습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웹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지능형 센서 실습 그다음에 AIoT 실습도 전부 다 C 언어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C는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웹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이제 자바 쪽에 관련성이 높으니까 웹 프로그램 쪽으로 하실 분들은 이 자바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떻게 공부해요? 이거 하나랑 그럼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떻게 공부해요? 라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외국어하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죠? 문법을 배우고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외우죠. 그런 다음에 그 문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예문장을 만들어 보죠. 그런 다음에 그걸 계속 말로 하려고 노력을 해보죠. 반복 학습을 하죠. 계속 말로도 해보고. 그런데도 우리 영어를 잘 못하죠. 근데 왜 그게 안 되냐면 문법은 다 외우고 단어도 많이 외웠는데 활용도 내가 해본다고 했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이것만 해본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말 내 것으로 만들기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우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 배우는 것처럼 이 프로그래밍 언어마다의 문법이 있고요. 그 문법을 예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써보고요.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더 추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학습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코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문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각각의 교재의 목차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목차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언어에서 가지는 기초 문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법은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근데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적어도 뭐가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뭐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 찾아보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목차에 대한 거는 문법이라는 거 생각하고 이 문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기본적으로 거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아까 여기 프로그래밍 배운다는 거 파이썬 배우고 C 언어 배우고 자바 배운다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기초 문법을 배우는 거고, 그 문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초 사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빠졌어요? 문법을 배우고 기초 사용법은 익혔는데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내 것으로 만들기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방식대로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요. 두 개의 수를 입력받아 덧셈한 결과를 출력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처음에는 이 코드를 보고, 그 책에 나와 있는 예시 코드를 보고 그대로 타이핑 보면서 코딩하면서 각각의 라인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서 보고 코딩을 따라서 하고, 그런 다음에 실행시켜서 결과를 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를 하세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책을 일단 덮고 내가 작성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까지 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실제 내가 어떤 문법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 단어는 아는데 형식을 모를 수도 있고, 이것처럼 스캔F는 생각이 났는데 이 뒷부분을 모를 수 있어요. 이거 문법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그때 책을 다시 열어서 내가 막힌 부분을 보고 다시 이해하고 외우고 타이핑 치고 다시 덮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코드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하게 되면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고, 그게 되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진짜 책을 덮으세요. 그 옆에다 딴 데다 두고 진짜 처음부터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처음부터 코드를 완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컴파일해서 에러 같다면 에러를 수정도 해보고요. 인터넷 찾아가면서 그걸 수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성공을 하면 그게 마지막 보지 않고 완성하기거든요. 이 단계까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필요하는 여러 가지 문법이라든가 기본 함수 사용법, 그 다음에 필요한 함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든 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지금 얘기되는 내 것으로 만들기의 이 과정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코딩을 연습을 하실 때는, 학습을 하실 때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아무리 간단한 거라도 여러분들 책에 있는 예제는 반드시 이 과정에 의해서 완벽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최대한 숙지를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들이 하는 질문은, 그러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해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참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종류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 그걸 선택하기 이전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두 가지예요. 기준이, 자, 나는 어느 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 라는 게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어느 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학생은 그쪽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들 공부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웹 프로그래밍 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자바예요. 아니야, 나는 팜웨어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C나 C++이에요. 그러면은 파이썬은 뭐 어느 때예요? 자,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는 언제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런 걸 위해서 여기에 보시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할까요에 대한 예시 기준을 잡기 위해서 간단한 이런 표가 있어요.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 종류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아이콘들이 있어요. 그럼 시작부터 가서 나는 프로그래밍을 배우려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에 이것들을 보시면서 자기 자신의 답을 찾아가세요. 그 답을 찾아가다 보면 맨 끝에 어떤 언어들 해달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꼭 정답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근사한 예시니까 여러분들 이 언어를 하시면 되고요. 이 표를 이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나는 자바가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걸 내가 했을 때 뭘 할 수 있지? 라는 거는 여기서 자바에 해당되는 걸 찾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거꾸로 가세요. 자바를 하면
돈을 왜 쓸 때면 뭐 상관없다. 어느 플랫폼 이런 식으로 뒤따라가는 거죠. 거꾸로 이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내가 자바를 했을 때 어떤 걸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 이용하시면 되고요. 출처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찾아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C예요. C 언어가 가장 기본이 되고요. 왜냐하면 자바든 C++이든 이런 거 어떤 것이든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거에 가장 기본은 C예요. 네, 그래서 C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웹 프로그램이나 또는 자바를 하겠다라고 한 학생은 C를 먼저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자바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파이썬을 하고 싶다는 학생들은 그냥 무조건 파이썬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C하고 C++는 비슷한 계열이기 때문에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공부하고 얘를 공부하기가 되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바나 파이썬은 따로 그냥 그걸 바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아까처럼 두 번째, 나는 뭘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라고 한다면 별로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자바나 C나 C++ 이 둘 중에 하나, 자기 마음에 드는 것 하나들 하세요. 그 대신에 나중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얘들 하든 하나들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얘를 C 언어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자바도 금방 해요. 또 반대로 자바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C 언어도 금방 해요. 금방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금방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문법은 많이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프로그램 언어를 잘 해두면 다른 프로그램 언어를 할 때 금방 적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장 나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C 언어들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웹 프로그래밍 쪽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자바 하시고요. 그냥 나는 파이썬 하고 싶어. 그럼 파이썬 열심히 하세요.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과에서 하는 교과 커리큘럼들의 대부분은 C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교과목을 좀 더 내가 적응하기 좀 쉽게 하고 싶다. 그러면 C 언어를 미리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어떤 목적성이 있으신 분들은 자바 갖고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거는 그 같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C 언어, C++ 언어, 그다음에 자바 언어 이렇게 세 가지로 구현을 해 놓은 거예요. 동일한 동작이거든요. 어떤 동작이냐면 두 개의 수를 입력받아서 덧셈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화면으로 출력해라 요거예요. 근데 보면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기능에 해당되는 건 같은 색깔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자, 첫 번째 맨 위에 보면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인클루드하는 포함시키는 부분인데 C 언어하고 C++ 언어는 똑같아요. 단지 해야 될 게 다른 것 뿐이죠. 근데 자바는 형식이 달라요. 임포트라는 지시어를 사용하거든요.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본체가 있는데 그 본체를 C 언어하고 C++는 int main 중괄호 return 중괄호 그게 같죠? 근데 자바는 그 형식이 달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두 개를 입력받아서 더하는 부분을 보면 변수 선언하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두 수를 입력받는 거 이렇게 와요. 그 다음에 덧셈 하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화면 출력하는 거가 C는 printf, 그다음에 C++는 cout, 자바는 system out print 하는 이런 함수를 쓴다는 거예요. 자, 다른 부분하고 같은 부분이 보이죠? 또 두 수를 입력받을 때도 C 언어는 scan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받는데 C++는 cin이라는 걸 통해서 받고 자바는 nexti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받아요. 이런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함수들이 다를까요? 여기에 있는 include 시켜놓은 포함시켜놓은 이
라이브러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거, 변수 선언하고, 그 다음에 입력받고, 그 다음에 덧셈 연산하고, 화면 출력하고, 이것들의 순서는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C 언어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C++로 찾으면 돼요. 숫자를 입력받을 때 C 언어에서는 scanf를 썼는데 C++에서는 뭐 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인터넷에서 키워드로 C++ 숫자 입력 이렇게 하면은 Cin을 쓰라고 나와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자바에서 숫자 입력 어떻게 해요? next int라는 함수를 쓰세요 라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면 이거든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뭔가를 찾아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캔F 숫자를 입력받는 것 자체도 모르면 이게 있는지 자체도 모르면 아니 C 프로그래밍에서 숫자를 입력받는다는 것 자체도 모르면 이걸 쓸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찾아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아까 문법을 배운다고 했죠? 이 문법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가 있다라는 정도 최소한 뭐가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어떤 기능을 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고는 있어야 거기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언어를 하는 거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 뭔가를 시작을 하실 때 선택을 하세요. 자바를 하시든 C를 하시든 파이썬을 하시든 자바스크립트를 하시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요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본 교과목에 대한 설명은 마칠 거고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 방법 있죠? 코딩 이 앞쪽에 제가 했던 요 세 가지 방법 보고 따라하기, 커닝해서 완성하기, 보지 않고 완성하기 요 세 단계를 여러분들 반드시 해서 손으로 코딩하는 거예요. 눈으로 코딩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손으로 코딩해서 실제 실행시켜 보시고 결과값을 확인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코딩하는 거에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고요. 적응하시는데 훨씬 더 빠를 수 있으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